안녕하십니까. 이유군의 주식사냥,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. 오늘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. 이번 주가 너무나도 참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한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참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.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제 오늘 12월 7일 오후 5시 탄핵안이 표결됩니다. 탄핵이 찬성될지 반대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, 지금 기존의 경제적 불확실성, 트럼프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환율도 좀 올라간 상태고, 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. 우리가 이 파도를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사실 4분기 때 이 12월 달에는 좀 반등의 기미가 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, 실제로 12월 그 3일 날에 오후장 동안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그날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싸르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너무나 좀 개탄스럽고 정말 뭐 이렇게까지 도대체 상황이 왜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, 정말 좀 화가 도 나고 또 분노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,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어쨌든 내가 잘 슬기롭게 이겨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뭐 사실은 12월 추천주 종목군들이 참 어려웠었어요. 뭐 제가 로봇주, AI, 또 일부 바이오 종목, 조선주 말씀드렸는데,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, 정부 주도의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했죠.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. 물론 제가 42,000원 이하에 손절하라고 제가 코멘트 달아놔서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아요. 예, 정말 저도 뭐 이런 비상 경험이라는 게 실제로 뭐 벌어질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, 그래도 42,000원짜리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다행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일단은 뭐 코오롱 티슈진과 메디포스트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들, 대체의학 관련주들, 그 다음에 티슈진은 특히나 그 코오롱에서 이제 인보사이란 삼상이 미국에서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고, 또 AI 관련주, 존성 관련주, 루닛 이런 것들도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지금은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공격적인 투자는 일단 지양하셔야 된다는 점이고, 일단은 뭐 이번 달 흐름들, 그리고 당장 오늘의 이 탄핵하는 흐름들,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이제 해소가 되는지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공략을 해야 될 종목군들, 업종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. 다만 일단은 지금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정책주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. 특히 원전이라든지 또 뭐 대왕거래, 특히 대왕거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원전은 그래도 미국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, 또 이런 수급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약간 투심에 대한 이 악화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, 지금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종목군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조심하시고,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나마 바라봐야 될 거는, 그래도 저는 리스크가 좀 관련이 없는 종목군이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.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, 이거는 미국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이 굉장히 상한가를 연속으로 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또 뭐 중국이라든지 또 대북 관련주들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, 테마성 종목군들을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
좀 지켜보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, 그 다음에 이제 AI 쪽. 로봇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. 저 로봇도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신성장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 정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AI 로봇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A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쨌든 AI 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. 지금 뭐 엔비디아가 하드웨어가 급등했다가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미국발 AI 영향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도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시장은 다 빠졌지만 그래도 자람테크, 폴라리스 AI나 뭐 루닛이나 이런 것들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거든요. 그나마 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마 관심을 볼 만한 거는 이제 AI 쪽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,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,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, 이제 무기투는 많이 빠졌고, 뭐 컴투스 호징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조선 관련주 이것도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진짜 너무나도 어려웠었어요. 한국가스공사.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20%까지 급락을 하고는 또 7%가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뭐 추세가 완전히 깨지긴 했습니다. 옆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38,000원, 9,000원, 4만원 아래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많이 올랐던 거는 코오롱 티슈진. 코오롱 티슈진은 참 괜찮긴 했죠.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합니다. 다만 이제 전체의 이 기간, 이 코오롱 티슈진이 예전에 이제 그 정지 먹었던 수준의 가격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. 왜냐면 이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긴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또 조정이 들어갔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은 뭐 좀 정리를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좀 정리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. 조정이 좀 들어온 다음에 차라리 그때 추이를 보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주기세포 관련주죠. 일단 좀 반등세가 꺾이긴 했는데 이 종목도 어쨌든 간에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루닛도 급락하다가 다시 반등했다 다시 또 이제 지금 빨간불로 양봉을 켜줬는데 루닛은 내년까지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루닛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끌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오늘 참 힘이 없었던 종목인데 일단 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꺾여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하시면 셀트리온을 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바도 마찬가지. 그 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아이테오젠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하락은 22만원까지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일단은 27만원대가 안 깨진다고 하면 일단은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FOMC가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 수혜주 이자 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피할 수 있고 또 경제적 불확실성도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아이테오젠이나 리아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다음에 뭐 HLB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군들은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더 이 상황에서는 견조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.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있잖아요. 그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한우바이오파마는 조금 저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말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이나 또 AV1바이오 요것도 이렇다서 뭐 무조건 수직 상승하지는 않아요. 근데 3만원짜리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32,00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.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?
니가캠도 중간값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중간값 넘어가는지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다운전선,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나쁘진 않아요.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었으니까. 그 다음에 뭐 HG, 현대,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아요. HG, 그 다음에 현대, 건설기계 요거는 좀 반등세가 좀 약하죠. 이런 거 말고.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NC소프트가 많이 빠졌고, NC소프트는 신작이 출시가 됐으니까 많이 빠진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뭐 저가 매수 기회는 있는데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W게임, 제가 말씀드린 W게임즈나 그쵸? 그 다음에 컴투소딩스,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컴투소딩스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이나 살짝 나왔을 때 매수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조선 관련주는 HG, 한국, 조선, 해양. 이것도 어쨌든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긴 합니다. 17만 9천 원짜리. 그 다음에 하나옵션. 이거는 어쨌든 트럼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, 이거 어떻게 할까요?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매수해도 괜찮긴 합니다. 모아가도 되는 그런 사이클이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요 빨간색 선 위로 안착을 한다. 특히 17만 8천 원 이 자리에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국면들이니까 SK하이닉스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들이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그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. 얘도 21선 위, 특히 이 55,000원 위에 안착을 한다면 6만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그래도 뭐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AI나 또 그런 제약바이오 쪽,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들, 반도체,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고, 그 다음에 지금 테마성 종목군들은 기피하시는 게 맞아요. 따라 붙으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고, 그다음에 뭐 W게임즈 같은 게임 관련주, 또 가상 화폐 관련주 이런 것도 좀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다만 움직일 때, 그러니까 급등할 때 따라 붙으면 안 돼요.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따라 붙어야 돼요. 왜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잖아요. 경제적 불확실성도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지금 뭐 퍼펙트 스톰 상태입니다. 정말 뭐 말 그대로 뭐 어떻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서 따라 붙지는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거나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방송을 제가 켜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. 중요한 거는요,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. 예, 너무 겁먹지 마시고, 우리나라가 뭐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전쟁을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쟁을 할 때도 주가는 올라갑니다.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,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암흑기라서 망한다, 뭐 이제 끝났다, 절망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일단은 지금 이 절망이지만 또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합니다.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. 하지만 이 절망도 곧 끝납니다. 절망이 곧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가 올 수는 있습니다. 이 기회, 이 파고를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,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바로 뭐냐면 하락 끝 고통의 단계입니다. 제가 사실 그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제가 비상겸을
선포하리라는 예상은 못했지만 저는 한 번 더 하락이 올 수 있다. 한 번 더 고통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비상계엄의 사태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어쨌든 하락 끝 고통입니다. 하락 끝 고통일 때는 다 투심이 메말라 있고 다 비관적이고 다 떠나버리고 싶은 시장입니다.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동트기 전 새벽을 이겨내야 햇볕을 볼 수 있고 밝은 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. 정말 새벽 5시 35분의 시기입니다.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7시, 8시 시기가 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차분히 담담하게 기다려보시다. 그리고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